카키색은 엄밀히 말하면 국방색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황록색이나 황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카키색을 보통 국방색으로 인식합니다. 밀리터리룩, 곧 군복 이미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식 때 입은 의상도 카키색, 그러니까 국방색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고 유경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에 군복 이미지인 카키색 겉옷.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복장은 노년층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의상과 소품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취임식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 때는 패딩 점퍼와 바지, 구두 모두 검은색이었고 이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는 카키색 겉옷, 이어 광화문 희망복주머니 개봉 행사에선 금색 꽃무늬 장식을 수놓은 붉은색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색은 다르지만 모두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보고 싶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2년) 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카키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임식 때와 같았습니다. 탄핵 정국 훨씬 전이었는데 이때부터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 동력도 눈에 띄게 힘을 잃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없어 당시 청와대는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2주년이자 집권 3년차 첫날인 2015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없는 청와대 직원조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게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에게 카키색만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말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청와대 자체가 국정 운영을 위한 TF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로부터 몇 달 전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감찰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 주변 권력 암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의 일탈 행위로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카키색 코트와 청와대 직원들의 도열, 당시 분위기를 전하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최근에 또 카키색 옷을 입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북 구미를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의 49주기를 맞아 추모관을 방문해 분향과 묵념도 했습니다. 대구 집으로 돌아간 이후 지난 4월 팔공산 동화사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공개 행보입니다. 이날도 특유의 올림머리는 여전했고 옅은 카키색 윗옷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또 여기 쭉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을 앞둔 두 번째 공개 행보에 있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을 회복해 옛 참모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 그대로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감 중 호소했던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가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방문한 건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구 사저에 들어간 뒤 대구와 경북 일정만 소화해 왔습니다. 측근들 말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개 일정을 조금씩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자택 입주 이후 첫 방문 장소는 팔공산 동화사. 2시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지지자와 기자 300여 명이 모였고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연호했습니다. 동화사 의원 큰 스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박근혜 사람들이 공개 행보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6월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윤계입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선을 지낸 경북 경산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를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한 사람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향인 경북 영주나 대구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난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 나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달성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현역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이계 인사들은 대거 기용되고 친박계 인사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경험이 있는 보수 인사들이 절실한데 친박계 인사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구 경북은 정치적 본산인 일종의 안방 개념입니다. 친박계를 끌어안으려면 또다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러면 외연 확장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선 공천 과정부터는 물론 본선에서도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카키색 옷을 얼마나 더 자주 입고 공개 행보에 나설지는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